자, 원장님은 의사시지만 동시에 사업가입니다. 회의를 하실 때는 진료만 잘하면 되시지만 개원은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려면 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블로그 몇 편 쓰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영상에서 춤추면 환자분들이 알아서 와서 결제하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병원 마케팅 전문가 테니스 마케팅 대표 이우진입니다. 요즘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신 원장님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 주시는 원장님들만 해도 마케팅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환자 수가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재진율이 점점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병원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업종 여러 원장님들의 고민을 매일 듣다 보니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직원들 월급이나 병원 운영비도 크게 부담이 되고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굉장히 좀 아깝게 느껴지는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이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잘 나가는 병원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맡고 있는 병원의 경우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되는 병원은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매출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 병원의 매출을 올려드린 저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 불황에도 성공하는 병원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 매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원장님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환자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원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왜 병원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자, 환자들 대부분의 목적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마 가장 큰 욕구일 겁니다. 피부에 고민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팔이나 어깨 혹은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환자분들이 병원을 결정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 원장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감정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원장님께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은 어떻게 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병원들이 신뢰도를 어필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이력이나 전문적인 실력 혹은 임상 경험, 치료한 환자 수, 몇 년 차다, 아니면 대형 병원 경력, 이런 요소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이것들이 메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 신뢰도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냐면 원장님이 환자분을 대면했을 때 하는 상담이 90% 차지합니다. 원장님의 말투, 전문적인 이야기, 공감력, 분위기,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영업입니다. 세일즈죠. 그래서 성공하는 병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원장님의 영업력, 세일즈 스킬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은 많이 오는데 결제는 안 하고 가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은 영업력과 세일즈 스킬들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력은 지불하는 비용이 고단가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2-3만원 보톡스 시술을 결정할 때는 그냥 싼 곳으로 가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몇백만원 하는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 혹은 전체 임플란트 등 어렵거나 비싼 시술일수록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비교를 할 텐데 A병원에 갔는데 그냥 설명만 해주셨고 B병원에 갔더니 가격으로만 자꾸 어필을 하시고 C병원에 갔는데 원장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결제를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잘하시는 원장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거기에 원장님의 이력이나 전문적인 실력, 임상 경험, 치료한 환자 수, 몇 년 차다, 대학병원 경력,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어필되면 최고죠. 이렇게만 되면 입소문도 금방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원하시려는 원장님들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장님은 의사시지만 동시에 사업가입니다. 회의를 하실 때는 진료만 잘하면 되시지만 개원은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려면 영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도 영업력과 세일즈 스킬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세일즈 안에는 분명 말을 잘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세일즈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세일즈에는 언어적인 요소, 공감력, 분위기, 외모, 자세,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일즈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맡은 병원들은 원장님들께서 만약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마케팅과 세일즈 강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코치를 원장님께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마케팅을 해서 환자분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온 환자분들은 원장님이 세일즈를 배우셔서 전환율을 올리고, 이러면 매출이 사실 안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블로그 몇 편 쓰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영상에서 춤추면 환자분들이 알아서 와서 결제하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 그 다음 성공하는 병원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병원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인테리어? 아니면 비싼 장비? 아닙니다. 바로 직원들의 응대와 업무 능력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생각하면 그냥 원장님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데스크 직원, 그 다음 상담실장님, 간호사나 관리사, 아니면 치위생사 같은 분들이겠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전화 상담이나 카톡 상담을 했을 때 그 톤앤 매너, 병원에 들었을 때의 첫인상, 진료실 밖에서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병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원장님의 실력과 세일즈 스킬이 좋아도 직원들의 응대와 서비스가 엉망이면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립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이 소비 심리가 줄어든 시기엔 병원에서도 나를 환자로서 정성껏 대우해주고 있구나 라는 이 느낌을 환자분이 분명히 받아야만 내가 이 병원에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성공적인 병원들을 보면 직원 교육에 정말 진심인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서 병원의 목표와 미션 가치들을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환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구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스스로가 이 병원 업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고요. 잘했으면 인센도 주시고 또 보상도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병원에서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환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 교육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제가 맡고 있는 병원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마케팅을 맡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환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미팅하면서 매출 성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매출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아니, 못해도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는 늘어야 하는데 왜 안 늘었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오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결제 전환율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혹시 최근에 상담실장님이나 직원분 중에 퇴사하신 분이 계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기존의 상담실장님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차 싶었죠. 왜냐하면 그 기존의 상담실장님이 일을 진짜 잘하셨거든요. 에이스였습니다. 그런 에이스가 빠지고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 전환율에서 차이가 좀 생겼던 거죠. 이렇게 직원 한두 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런 직원이 빠지면 매출이 크게 휘청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병원들은 이걸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거나 혹은 신규 직원에게 체계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비법을 모든 직원이 공유를 하게 되면 모든 직원이 어떤 환자를 만나도 일관된 서비스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께서 여기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다들 되게 프로 같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병원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공하는 병원의 특징은 전환율이 높은 마케팅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병원도 비즈니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황일수록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그 홍보가 실제로 내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신원 내원 경로를 제대로 책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체크를 하고 있어도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고 왔다면 그 환자분이 어떤 영상을 보고 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환자분께 대뜸 어떤 영상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원장님 유튜브 영상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영상이 제일 좋으셨나요? 이렇게 데스크 직원이나 원장님께서 환자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환자들의 내원 경로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특정 동영상으로 취합이 좀 될 거고, 그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길래 환자분들이 전환율이 높았는지 그런 특징들을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과 비슷한 컨텐츠를 찍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마케팅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영상이나 글에 원장님의 매력과 신뢰도 그리고 차별성을 넣을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나 글을 스킬적으로 어떻게 노출을 시켜서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달해서 이 병원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환율 높은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와 팔로워가 높고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그 병원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면 저는 그 마케팅은 전략이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병원들은 어떤 컨셉으로 우리 병원을 알려야 환자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어떤 컨텐츠가 우리의 전문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상당히 치밀하게 고민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경우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영상 하나하나에 이 원장님의 브랜딩과 매력, 그리고 병원의 세일즈 포인트, 그리고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단순히 원장님 이번에 어떤 컨텐츠가 떡상했던데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접근하면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환율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영상만 만들어서 올리면 안 되고, 영상을 통해서 병원의 전문성과 차별성,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어떻게 병원 홈페이지나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건지, 어떻게 하면 의료법에 걸리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계획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신 다음에 이번 달에는 방문율이 어땠고, 저번 달에는 어디서 좀 부족했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닥이 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잠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환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우리 병원의 전문성, 그리고 매력이 담긴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병원들은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꾸준히 새 환자가 들어오고 기존 환자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져서 결국엔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병원 유튜브 전문가다 보니까 유튜브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스타나 블로그, 스레드도 다 같은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공하는 병원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원장님의 세일즈 스킬, 두 번째는 평준화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와 업무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율 높은 마케팅.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경기가 불황일수록 환자분들은 이 병원을 선택할 때에 대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실속에 있는 방법을 더 찾게 되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곳에만 돈과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환자분들은 이 병원은 믿을만하고 이 병원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원장님께서 내가 1번, 2번은 정말 자신 있는데 3번 전환율 높은 마케팅이 어렵다, 우리 병원은 마케팅이 가장 문제다 하시는 그런 병원 원장님들 계시다면 저희가 또 그런 병원들 성장시켜 드리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원장님이 계시다면 제가 와디즈에서 판매했던 전자책이 있는데, 거기에 유튜브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비법, 컨텐츠 제작 방법, AI 활용 노하우까지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는 총 500페이지의 분량의 전자책을 제가 17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특별히 원장님 100분에게만 이 전자책을 무료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원장님 병원에 활용하셔서 병원 매출을 높여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책 신청은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위 1% 병원 마케팅 전문 테넥스 마케팅 대표 이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